안녕하세요. 범브라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발 고율 관세 직격탄을 지금 때려맞고 있는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조업 철강과 알루미늄이죠. 이 한국 수출의 이 근저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면서도 단단한 수출 경쟁력을 보여줬던 그런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이 동반해서 지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 대미 철강 수출량 14.9% 감소하고, 알루미늄도 뭐 전년 동월 대비 4.7% 지금 감소하는 추세죠. 지금 더욱더 심각한 게 중국이 미국 관세 때려맞으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이 다시 유턴을 해서 이 덤핑에 의해서 지금 아주 싼 값에 지금 국내로 들어오는 어떤 이 루트를 계속해서 지금 뚫고 있기 때문에 국내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대가 이게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은 물량으로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이 지금 때려 붙는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6%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일단 관세 장벽 딱 쳐놓고 뭐 기본적으로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뭐 어마무시한 어떤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유턴해서 우회적으로 덤핑 수출을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 쪽 이외에 지금 그래도 철강과 알루미늄 강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마저도 가격 경쟁력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이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샌드위치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딱 끼어 있어서. 그래서 지난달 대미 철강 제품 수출액 변화는 4억 931만 달러에서 3억 4,134만 달러, 무려 마이너스 16.6%를 지금 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중소기업 지금 굉장히 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도미노식으로 뭐 거의 폐업 수순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그래도 알루미늄을 단단하게 생산하고 수출하던 그런 기업들이 이 중소기업에도 많이 포진이 돼 있었는데, 이런 어떤 영향 때문에 지금 하루아침에 문 닫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그래도 내실 있는 중소기업에 돈을 쏴줬던 시중은행들, 이금융권 말고, 이금융권은 지금 뭐 PF 건설업체의 어떤 업황 악화 때문에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고, 시중은행은 기업 대출이 많거든요. 이 기업 대출 중에 중소기업 대출, 특별히 철강 제품을 또 주력으로 해서 수출하는 기업에 이 돈을 많이 쏴줬는데, 시중 5대 은행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지금 보세요. 2023년 630조에서 2024년 662조, 2025년 663조까지 막 껑충껑충 캥거루 뛰듯이 뭐 엄청나게 점프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계좌에다가 그냥 중소기업 하면 뭐 철강, 알루미늄 하면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돈을 싸줬던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업황이 좋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3년부터 2024년을 거쳐서 2025년까지 지금 연체율이 0.39, 0.60, 0.77로 그냥 껑충껑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간에 결국에 가서는 뭐 철강, 알루미늄 외에도 다른 중소기업이 넘어져 버렸고, 지금 가장 그래도 자금력이 좋았다고 했던 제조업체 이 중소기업들이 넘어지고 있으니까 연체율이 뭐 눈덩이 뭐 불어나듯이 엄청나게 지금 불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란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KB, 국민, 우리은행, 농협,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663조 1922억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는 1년 전과 비교해서 23조 원이 늘어난 규모인데, 뭐 어느 정도 대출 금액이 기업에게 또 파이가 상당 부분 확장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경기가 그만큼 잘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업황이 엄청나게 악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77%로 전월 말 대비 0.15% 정도 상승하는 그런 추이에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한국 수출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해왔던 철강과 알루미늄이 굉장한 어떤 이 sak풍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 중심에는 지금 뭐 제롬 파월과 이 트럼프의 끝나지 않는 컬리전, 갈등 양상, 충돌 양상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탈출구가 안 보여요. 탈출구가. 이렇다 보니까 여기는 인플레를
의식해서 기준금리 동결 내지 다시 유턴해서 올릴 가능성도 있는 거고, 트럼프는 무조건 그냥 조인트 까가지고 그냥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경 기조로 가고 있고요. 일단은 뭐 기준금리를 낮춰서 유동성 확대해서 돈을 뭐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려대면서 뭐 미 전역에 엄청난 유동성 확보를 통해서 경기를 좀 붐업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가 너무 오르잖아. 그러니까 자국민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체감적인 어떤 물가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트럼프는 보지도 않고 무조건 직진입니다. 관세로 인해서 미국에 1경원 정도가 들어온다, 뭐 장담을 하고 있는데, 시장과 국가는 다시 호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호황을 맞이하는 기업들 얼마나 될까? 이 관세의 어떤 소용돌이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 그닥 많지 않다는 얘기죠. 위너들이 깃발을 딱 꽂고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이런 호황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관세의 영향력이 상당히 긍정적인 파일을 조금씩 깎아먹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하고 있는 6조 달러, 그러니까 8,715조 원 혹은 7조 달러, 일경 168조 원이 뭐 미국 쪽으로 거침없이 들어온다는 그런 어떤 말들, 결국 이게 웃긴 게 향후 10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는 얘기. 아니 지금 관세 때문에 지금 증시시장 나락가고 가상화폐 시장 박살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와중에 10년을 염두에 둔 마스터 플랜이라면, 아니 10년 후에 일경 들어오면 뭐 하냐고. 지금 완전히 지금 자본시장 자체가 엄청난 위기 속에 지금 처해서 지금 난리 브루스를 지금 추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이 미국의 경제 자체가 지금 안개 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채 자체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증시가 일단 떨어지게 되면 비교적 안전자산인 메이드 인 USA 딱 도장 찍고 이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하면서, 국채 수출국이잖아. 기축통화국이니까. 그만큼 미국의 브랜드가 막강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무역 분쟁으로 인한 이 자국 내지는 타국의 어떤 무역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체적인 어떤 경쟁력이 상실되고 마니까 이게 국채 자체가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 붙잡으면 큰일 나죠. 그리고 또 뭐 상대적으로 매력적 구간, 그러니까 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5경 이상 되는 미국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국채 시장이 좀 활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트럼프의 생각과는 조금 빗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주식 시장은 폭락 여파, 뭐 회복하기 참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다우가 1.33% 지금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결국 모두 죽자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미국만 살자라는 그런 어떤 이 뉘앙스면 미국이 좀 경제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 물가 부분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고 지금 디플레로 가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 자체가 단기적인 어떤 이 면을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험악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끼질을 하루 종일 팍 과감하게 팍 그냥 나무를 베도, 도끼로 패는 쪽으로 나무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 나무에 깔려 죽게 생겼어요. 도끼질 한 이유가 나무를 베서 뭔가 목재를 이용해가지고 만들 계획인데, 오히려 넘어지는 나무 때문에 사망하게 생겼네. 미국발 지금 관세 정책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파에 의해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 아파트 시장은 정말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한국 집값의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자본시장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겠다는 어떤 위기감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한국 자산시장은 그동안 주식시장만큼의 어떤 황금성을 자랑하던, 돈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지 않았습니까? 홍콩 저리 가라였어요. 홍콩은 그냥 뭉텅이 어마무시한 건물들이 많았는데, 한국은 그냥 뭐 닭장같이 콘크리트 탁탁 세워가지고 그냥 평수별로 쪼개서 먹었잖아. 그만큼 황금성이 엄청나게 뛰어났던 그런 나름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었던 자산 가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런 여파 고스란히 지금 수도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송도 하면 뭐 하락장의 대표적인 어떤 선도주자 아닙니까? 지금 입주 폭탄까지 지금 이어지면서 송도 매매 전세가가 동반 하락
가속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가 12억에서 6억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죠. 그리고 이 남동구에 있는 9월 힐스테이트 역시도 지금 8억에서 6억, 그리고 두산 위브 더 제니스도 역시도 6억에서 3억 정도. 대부분 아파트들이 지금 반토막 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가도 지금 일주일 상간의 거래인데 18억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4억 떨어지고, 대부분 4억 이상 지금 하락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2억짜리 그리고 5천만 원짜리 전세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 정도로 지금 인천 집값이 지금 거의 실신할 정도인데, 이거 고스란히 역으로 역행해서 서울 쪽으로 다시 덮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집을 사는 데 있어서는 신중하시라. 그리고 타임라인을 좀 늦추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무주택자 또 1주택자에게는 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 또 환승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순위 집집이나 공공분양 혹은 경매 부분을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이 가격 수준 아래로 떨어질 날이 머지 않았어요. 2025년에 그런 획기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양주에서 나온 또 이 무순위 집집 공공분양이 있습니다. 여기가 분양가가 2억대야, 2억대. 그러니까 경기 북부라서 좀 선호도가 떨어지죠, 솔직히. 근데 분양가가 매력적이라는 사실이고, 64채가 나왔습니다. 5일제곱에서 5구제곱으로 나왔는데 분양가는 2억 3천에서 2억 9천 사이로 나오게 됐죠. 단지 배치도 남동 남서 방향으로 잘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동호수 배치도도 나름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구의 평면도 역시도 판상형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 5구비 역시도 똑같은 5구의와 같은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분양가가 2억대라는 거, 2억대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게 경기 북부 너무 멀어, 선호도 떨어져 하면 바로 스킵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여기 7호선 옥정역이 올해 2024년 말이나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반에 개통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서울권으로 향한 어떤 접근성 그래도 조금 좋아질 전망이에요. 경기 북부가 상당히 경기도라 하지만 조금 서울과는 거리가 있었던 그런 거리적 한계가 있었는데, 7호선 연장 2선 옥정역이 개통이 되면 그래도 좀 나아질 전망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여기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상관없이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 관계없이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할 수 있겠다. 실수요의 어떤 포인트를 맞추셨다면 여기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패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 청약 접수는 4월 28일, 4월 29일 양일간 공공분양 접수를 받게 되겠고요. 여기와는 또 상반되는 또 서울 한복판에 있는 강남 접근성 거의 끝판왕이라 볼 수 있고, 한강변도 고층에서는 볼 수 있는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 무순위가 또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모두 84 타입으로 구성이 되는데 분양가가 비싸죠. 7, 8억대. 대부분 84 타입이라서 7억 6천에서 한 7억 9천 사이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84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물건은 모두 저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한번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84 타입으로 나올 건지 59 타입으로 나올 건지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는데, 대부분 그래도 84 타입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84 타입 이외는 저층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분양가 대비 지금 거의 아파트가 16억 정도 올랐죠. 어마무시합니다. 야, 여기 잡은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84제곱 7억 후반에 잡았는데 지금 시세가 24억. 15억 벌었네, 15억. 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 아파트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내리에 그냥 서울에 있는 아파트, 입지 좋은 아파트 그냥 깃발 딱 꺼주면 나요. 그냥 프리패스다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게 큰 코 다치게 생겼어요. 그만큼 엄청난 자본시장의 변화, 자산시장의 대격돌 양상이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세는 9억 9천, 약 10억 정도 하기 때문에 분양가 7억 8억 되는 거 보증금으로 충분히 쳐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흑석 아크로 같은 곳이 참 당첨만 되기만 한다면요, 어마무시 좋은 그런 어떤 시세 방어력을 가진 곳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입지는 흑석역 바로 코앞에 붙어 있고요. 올림픽대로 붙어 있고, 한강변 고층에서는 좀 볼 수 있는데,
아마 무순위 집집으로 나오는 것들은 저층부에 위치된 아파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아파트 요즘에 잘못 물리면 골로 간다는 사실 늘 기억하시고요. 정상적인 궤적 진입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값이 호가세 또 기대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 아파트 깃발 꽂으면 나는 부자 된다라는 그 이상한 어떤 심리들 이제 다 해체되고 재편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 이익공용, 분상제, 공공분양, 무순위 등등등 여러 가지 플랜 B들이 있는데 이제 이 가격대들이 정상적인 가격대로 장착이 될 수 있는 플랜 A로 다시 대세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의 지금 이 자본시장의 변수가 한국의 자산시장의 상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나비 날개짓이 한국에는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부채로 물려있고 그리고 부채로 쌓아 올린 한국 자산시장, 아파트의 가치는 이제 정말 2015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파트 값의 정상화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로서 이제 자산 시장이 좀 시장의 논리대로 좀 재정립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바로 찾아올 것 같은데, 아무튼 우회적인 틈새들 잘 노리시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관망세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쌍으로 빰빠람 포토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